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인 박스권 조정,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그리고 대주주 과세 이것 때문에라도 11월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넘어갈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상단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다. 현금 비중 관리를 해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관점입니다. 계속 이게 사실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게 끊임없는 욕심과 그리고 미련과의 싸움입니다. 올라갈 때는 욕심이 나고 그리고 팔려고 보면 좀 미련이 들고 늘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또 두렵고 공포감이 들고 그리고 또 후회가 되고 주식 투자를 제가 항상 심리가 반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이 딱딱 이렇게 뭔가 이론적인 구조 안에서 이성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누가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누가 손실이 나겠습니까? 합리적인 확률 게임이에요. 그 확률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시세가 나왔을 때는 되게 용감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확률적으로 매수에 가까운 구간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흥분이 되더라도 매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게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나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간 게 8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욕심을 내죠.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욕심은 부지런하다. 이게 인간의 탐욕은 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제 주식이 막 떨어질 때는 되게 무섭다가도 오늘 조금만 올라가면은 어제 그 저점에서 사지 못한 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그러한 욕심과 공포, 미련과 후회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오랫동안 하루 이틀 하고 말 게임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그때그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특히 종목들은 시장보다 지금 더 힘들기 때문에 방송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수 수치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 구간을 또 슬기롭게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중장기 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죠. 오랜만에 한 분봉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두 지수 모두 이렇게 같이 봅시다. 이걸 좀 빼고. 자, 요게 코스피고, 여기 코스닥입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닥이 요 저점을 깨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저점을. 그렇죠? 여기 저점. 이 저점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게 그림이 지금 풀로 안 나오네요. 코스피는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코스닥은 여기가 깨고 시작된 거고, 이미 깨지고 시작했고, 코스피는 저점을 깨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반짝 상승을 미국 시장이 하락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제 미국 선물 올라가고 이랬는데도 어제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좀 기반영 측면에 우리 시장이 먼저 떨어진 게 있으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어도 오늘 아침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뉴스가 많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제 뉴스로 나온 게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의 공시로 나온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11조 원 수준의 인수권, 이것도 공시로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의 리콜 이전 세타 엔진이고, 그리고 뭐 내년 4분기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화재 건도 지금 같이 아마 상각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원 리콜 관련한 대손 상각, 근데 이런 부 충당금을 마련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쁜 뭐 이런 큰 악재들이 두 가지가 종목 악재가 나와서 아침에 움직임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결국 좌우간 아침 초반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쭉 밀려 내려갔어요. 이게 특히 코스닥 위주로 쭉 밀려 저점 깨고 나서 쭉 밀려 내려가가지고 장중에 코스닥이 803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803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는 2320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반등했어요. 오후장에. 사실 이렇게 장중에 방향이 몇 번씩 출렁출렁 거릴 때가 되게 이게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 막판에 또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종목들도 오늘 변동이 되게 컸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뭐 3, 4%에서 플러스 2, 3%까지 반등한 종목도 많고, 그럼 이제 그동안 주식들이 줄줄 흘러내리다가 오늘부터 뭔가 반전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봉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코스닥이네요. 코스피부터 보죠. 자, 코스피가, 자, 우리 지수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자,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전 체감적으로 이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좋아요. 코스닥 지수보다 강합니다. 이게 더 강합니다. 이쪽이. 그리고 대형주가 지금 소형주보다 강합니다. 현재 이 구조예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 코스닥 종목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이 이미 시작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계속 말씀드렸던 3억 대주주 과세 강화, 이거 큽니다. 3억 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는 작년에 그 15억에서 10억으로 강화가 됐을 때 코스피가 한 3조 원대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이 한 1조 원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자, 보세요. 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이게 이제 5억 차가 아니고 5억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15억에서 종목당 10억이니까 사실 대단히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0억, 한 종목당 10억을 갖고 있는 개인, 한 종목당 10억을 갖고 있는 개인, 10억 갖고 10억하고 10억 이렇게 차이를 놓고 보면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 싶은데, 10억에서 3억으로 오면 이거 엄청나게 크죠. 물론 이 당시에는 개인 기준이고, 이번에는 뭐 직계 합산까지 가능 연자제를 폐지하는 형태로 해서 뭐 가구당 3억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 3억 대주주 강화 요건 자체가 이게 수급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수급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급은요, 뭐 기관이 얼마 팔고 외국인이 얼마 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수세가 위축, 매수세 위축. 그리고 매도세는 본격적으로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이 대주주 매물이 나오기 전에 선취 매도세가 계속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꼬여 있어요. 자, 요거 쭉 한번 보시죠. 코스피 일단, 자,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좋고 종목들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그 코스피 지수조차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죠. 그런데 요 고점 못 넘어갔어요, 이번에. 그죠? 저점은 지금 딱 일치시켰는데
요 고점 못 넘어, 이거 이 저점 깨지면 어때요? 고저점 못 넘어가고 고저점 낮아지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아직까지는 2200 뭐 60대 이렇게 저점이지만 저는 2200 전후까지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죠. 2200 전후니까 2200을 살짝 깨는 수준까지도 저는 감안을 해서 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도 아직까지는 좀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21선 이게 지금 21선, 61선이 이게 스위칭되고 있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못 잡아주면 이게 데드 크로스 나잖아요. 20, 60 예,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120선까지 확인하러 오는 거는 아주 주식의 기술적인 생리입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3일 날 있고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예,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2016년 대선 때문이에요. 2016년도에 아시다시피 이게 힐러리 당선 확률이 9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출구조사까지도 힐러리의 당선 예고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 당선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바이든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불확실성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11월 3일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뭐 우편 투편이 이런 거에 대한 뭐 불신 얘기하면서 이게 대선 불복 가능성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이 박빙이 되면 안 돼요. 미국 대선이 만약 박빙이 돼버리고 당일날 투표에서 막 초박빙 상태에서 막 우편 투표로 막 예를 들어서 바이든 당선되고 이래버리면은 골치 아프게 갑니다. 한 달 동안 미국 대선 불확실성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려면은 11월 3일 날 본투표에서 뭐 결과가 바이든이 압승을 해버린다든지 그게 나아요. 만약에 본투표에서 트럼프가 좀 이겼는데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쪽에 당선 결과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는 쉽게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법원 가야 돼요. 그러면 한 12월 3일이 의회에서 대통령 확정 짓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 대선 기간 한 달 동안 연장돼 버립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020년 유동성 변함없어요. 유동성 변함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유동성도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여야가 이거 오늘 종목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목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지금 이 대주 3억 대주주 과세에 대해서 유예 의견이 많아요. 유예 의견이.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밀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이후에 뭐 입법 발의를 해서라도 이걸 입법해서라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이 3억 과세 기준을 좀 유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기는 한데 얼마나 그게 빨리 나와주느냐 10월 내로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3억 과세 강화가 유예되면은 종목들 저점 빨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예가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이 기준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수급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으로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수급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코스닥입니다. 지금 일별 코스닥 동향 한번 보십시오. 종목들이 왜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코스닥 수급이에요. 코스닥 수급.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2천억, 뭐 1,000억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종목들이. 어차피 코스닥은 인덱스 펀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지수 시장이 아니에요. 종목 시장이에요. 결국은
근데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2천억씩 팔아버리는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주주 과세 기준은 이건 개인에 대한 그죠? 개인에 대한 부과되는 3억 과세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개인은 매도가 안 나오잖아요. 개인 매수죠. 그럼 지금 현재는 여러분 대주주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개인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량이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를 치는 거예요. 기관들이 팔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이 패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입니다. 여기가 이제 2020년이에요. 여기 2020년이고 여기 이제 12월, 11월, 10월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뭐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 기관들 보십시오. 기관들이 여기가 개인입니다.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개인이에요. 자, 개인들이 보세요. 개인들이 이게 이제 코스닥 기준인데 여기서까지는 그냥 매수를 많이 12월 달 여기서 매도가 많죠. 파란색이 많죠. 이 구간이. 이때 이 물량 누가 다 받아갑니까? 이 기관이 다 받아가요. 그죠? 이때 이 물량 기관이 다 받아갑니다. 매도를 얘네들이 여기서 쳐놓죠. 11월 달까지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매도를 이 기관들이 여기 11월 달에 매도를 많이 쳐놔요. 기타 법인까지 해서 12월 초 정도까지 오히려 매도가 많아요. 기관 매도가 많았고 개인들의 매도는 오히려 12월에 집중이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때 자리를 잠깐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 요 작년도 구간을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도 연말인데 여기가 2020년 1월이고요. 보세요. 여기 이제 11월 그리고 여기 12월이에요. 여기까지 매도가 쭉 기관들 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는 이게 올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때 당시에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막 턴어라운드 하고 우리나라 수출 회복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오히려 지수 올라갈 때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막 한 거예요. 기관들은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산 거죠. 이런 매매를 하면서 연말에 부진한 움직임이 11월까지 나왔는데 저는 올해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12월은 아주 무섭다기보다는 물량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물량이 실제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지금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이 대주주 3억 과세 강화가 유예되지 않는 이상 정책적으로 뭔가 유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 분위기는 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혹은 한 2, 3주 정도 동안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11월까지는 초강세나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오히려 오늘 그 외국인 수급 잠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제가 보여드렸던 외국인 선물 잠깐 한번 보시죠. 외국인 선물은 오히려 오늘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요. 외국인 선물이 최근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외국인 선물 매매가 거의 최고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 선물 지수니까 외국인의 지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수 플레이는 아직까지 그 카방 같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카방이 아니라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수 전략은.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시장 지수는 지금 많이 외국인들이 아래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박스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수 중심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인들의 과세 기준 강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막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시세가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 신용 잔고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인예탁금은 여러분 많이 더 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54조 수준인데 신용 잔고가 9월 달에 한번 뜨거 해가지고 신용이 쭉 한번 빠졌다가 9월에 신용이 한번 쭉 빠졌다가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니까 신용이 또 올라왔죠. 그죠?
이게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25%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담보 부족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담보 부족, 신용 담보 부족은 이거는 반대매매 상황이에요. 반대매매. 오늘 좀 반등해가지고 또 겨우겨우 살아났을 텐데 다음 주는 혹은 이 주 후반에 추가적으로 흔들리면 이 신용 매물 압박 생깁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더 떨어질 거 있겠어가 아니라 팔기 싫은 매물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강제 매물은 변동성을 키우죠.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증권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시장 뭐 별로 안 좋다, 좀 현금 좀 들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저는 지금은 아직 매수 서두를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대응을 잘 해두셨으면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서 사야 된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는 제가 아직 너무 이르다. 아마 제 시황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 너무 이르다. 9월에는 사도 되고 8월에는 사도 된다. 아직 너무 이르다. 근데 지금 어때요? 10월 말로 갑니다. 그죠? 10월 말 가고 이제 곧 11월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매수는 늦춰야 됩니다. 예, 너무 서두르러서 이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천천히 뭐 11월 초든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약간 매도 피크 클라이막스 성격의 움직임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은 종목들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로 지금 지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움직임이 좋아요. 삼성전자 괜찮고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도 저가에서 반등 나왔고 LG화학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SDI도 오늘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 주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대형주는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형주 그리고 환율 하락의 수혜주가 되는 뭐 은행주, 내수주 이런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버리니까 지수는 거기서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에 부담스러운 종목들 다 성장주들이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은 밑으로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 11월까지는 일단 경계를 좀 하셔야 되고 일단 3억 대주주 과세 요건이 유예돼야지 깔끔하게 정리돼요. 그게 아니면 한 11월 하순까지도 매물 소화는 해야 되는데 뭐 미국 대선 때문에 하방 변동 한번 확 나오면 거기서는 일단 사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은 최대한 낮게 잡아야 된다.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그 기준으로 좀 보시고 뭐 오늘 오후에 반등, 내일 잠깐 반등 나온다고 쫓아갈 시장 전혀 아니라는 점 좀 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까지는 저는 박스 조정 관점이다. 여전히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주주 과세 강화 우려로 수급이 부진한 게 지금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매수세가 자신감이 있어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세가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거니까 팔아놓으려는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저 대주주 과세 때문에 매물 나올 것 같은데 매수세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률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가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을 뭐 현금 비중 적극적인 분들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좋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 뭐 한 30%만 있어도 사실 괜찮을 거고요. 왜냐 요것도 저점 찍고 나면 또 시장 내년까지 또 회복하는 거니까 장기 하락장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이다 그러면 현금 좀 많이 만들어 두고 기다리시고 뭐 나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대응하는 거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는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 밑에서 뭔가 살 수 있는 뭐 무기 하나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멘탈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장기 상승에 대한 신뢰도 다시 말해서 저는 여전히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성장주 매매하다가 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 매수하고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 좋을 때는 성장주로 매매하시고 장 안 좋을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 나오면 성장주 다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답답한 시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매매하십시오. 늘 1년 365일 수익률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 실제로 수익률 극대화됩니다. 잠시 뒤에 이런 부분들 6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